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. 자, 금일은 12월 1일이고요. 현재 시각은 3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. 코드번호는 034020이에요. 자, 두산중공업이 오늘 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. 차익 실현 흐름들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,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준 것이 아닌가,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외국인의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좀 빠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사실 저라면은 유상증자가 진행할 때 당시에 일정을 좀 맞춰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유상증자 결과를 좀 확인을 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, 유상증자가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이제는 좀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신주 인수권을 진행을 하는지, 신주 인수권을 좀 진행을 할지, 아니면 신주 인수권을 좀 매입을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금액을 더 키울지, 그런 부분들의 결정을 좀 드렸던 게,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할인이 좀 들어갈 거고, 여기에 대해서 유상증자가 좀 금액이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, 금액이 좀 큽니다. 크기 때문에 두산이 참여를 하는 거고, 우리 사주도 참여를 하는 거고,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공을 할지, 유상증자를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에 대한 여부들도 주가에 많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고,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이제 할인이 충분히 다 적용이 될 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유상증자가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. 그리고 그 전에는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지금 제가 어제 깜빡하고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, 11월 30일에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. 결정이 됐는데, 자, 오늘 공시가 일단 나와줬어요. 자, 이전에 보면은 두산이 4천억 규모의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. 4천원 규모들. 자, 유상증자 가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부담되지? 그러면 두산인 우리가 좀 참여를 해서 두산중공업의 지분율을 좀 끌어올릴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4천억을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자, 공시가 나와줬는데, 오늘 공시가 나왔어요. 12월 1일 유상증자 결정해가지고 정정신고가 나온 겁니다. 자, 이제 기존에 유상증자 결정을 한 것을 정정 신고를 하는. 자, 우리 11월 30일에 그 금액이 확정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자,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채무 상환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1조 1천억 원, 1,700억 원, 대략적으로 1조 2천억 원 가량이 됐었는데, 채무 상환 금액으로 1조 2천억 원을 끌어다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1조 2천 100억 원. 그렇게 좀 금액이 좀 올라갔죠.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1차 예정 발행가액이 9,640원이었지만 지금은 9,980원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유상증자 가격이. 자,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사실 이게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들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. 올랐기 때문에 평균 가격으로 좀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. 사실 만 원대에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, 자, 9,980원. 자, 이렇게 주가가 만 원까지 떨어질까?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. 일단은 뭐 주가가 만 원까지 떨어질까? 약간 이런 괴리감이 상당히 크죠. 괴리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평균 가격을 좀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이 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 9,900원으로 좀 주가가 예전 가격이 설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9,980원, 거의 만 원이다라고 보는데, 신주 발행가액이 만 원이다. 약간 여기 이렇게 좀 하면은 뭐 일단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그냥 디스카운트 요인들이고,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한 자금 확보, 약간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다는 좀 판단이 듭니다. 자, 여기에서 보통주가 좀 많이 늘어나요. 그리고 1조 2천억 가량을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, 9,980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, 자,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. 가격이. 이제 유상증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, 유상증자를 진행하려고 하는,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려고 자금 확보를 좀 진행한다, 약간 차익실현 움직임도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, 이게 지금 제로 소멸 뭐 그런
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지금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좀 많이 팔았다. 아무래도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유상증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그런 예상이 좀 들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하고 인수를 많이 했던 것들을 참여함으로써 유상증자 시세 차익을 좀 노려보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죠. 여기에서 신주 배당 주식수 이런 이거는 1주당 이 권리락이 발생이 됐을 때 신주 배당 기준이 이거 여기에서 이 정도 매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그 증권사에 여쭤보셔가지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주식수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을 여쭤보시라고 다 말씀드렸었죠. 자, 거래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 다 여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1조 2천억 원에서 여기에서 자, 우리 사주 조합원의 그러니까 우리 이 기업들 직원들한테 청약을 진행하는 게 비율이 20%입니다. 자, 20%라고 했을 때 1조 2천억에서 20% 하면 대략적으로 2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1조 2천억에서 2천억에서 여기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죠. 2억이 아니라 2천억이죠. 2천억. 20%다 그러면 2천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조 2천억에서 2천억 정도는 20%로 우리 사주에서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4천억 정도 가량은 이제 또 두산에서도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6천억 가량 4천억 정도를 추가한다 그러면은 뭐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1조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1조 2천억 대략적으로 1조 2천억에서 우리 사주 20%다 그러면 한 2,400억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. 두산에서 4천억 정도 4,200억 4,200억 정도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4,200억 하면은 6,600억 정도를 일단은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일단은 자, 이 1조 2천억 원에서 한 6천억 가량으로 절반 정도는 확보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절반 정도는 이 시장에서 공모로 좀 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. 자, 이렇게 되면 일단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부담은 1조 2천억 원을 완전히 전부 다 진행하는 것보다 뭐랄까 좀 금액적인 부담은 6천억 원으로 좀 떨어졌어요. 떨어지고 시장에서 이 주식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풀릴 거다. 이 보통주 신주 발행 주식수 증자 전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신주가 이만큼 풀릴 거다라고 좀 이 절반 정도 풀릴 거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겠죠. 절반 정도가 더 풀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 주식수가 대폭 증가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다. 그렇게 너무 예전보다는 부담스럽지 않은 방향이다. 두산이 유상증자에 4,200억 정도를 좀 진행한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사주랑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절반 정도 물량이 좀 덜 풀린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. 상장 주식수는 늘어나겠지만 유통 주식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. 자, 일단은 이해가 좀 복잡하시죠. 제가 좀 설명을 제대로 잘 못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복잡하실 겁니다. 원래 좀 처음에 좀 진행을 하신 분들이라면 좀 복잡하시긴 하실 거예요. 자, 차량 예정일이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2월 3일 그리고 종료일이 2월 3일 12월 3일입니다. 12월 3일 12월 3일까지 구주주는 우리가 지금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12월 3일부터 12월 4일이고 납입일이 12월 11일입니다. 자, 배당 기산일이 이제 신주를 배당해 주는 것들이 1월 1일이다. 그리고 12월 24일. 그러니까 1월 1일에 상장 예정일이 12월 24일이고요. 공모를 또 진행하게 되면은 좀 물량이 묶이는 것도 있어요. 이 신주를 포함해가지고 배당을 하는 것에 기산일이 1월 1일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다면, 배당을 드리기 위해서,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장이 되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이후에 배당이 좀 받을 수가 있다. 그러니까 배당 락일 그런 것들이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.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좀 물리는 기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은데, 자, 일단은 유상증자를 진행함으로써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나쁘진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게 한 6천억 가량을 유상증자를 좀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유통 상장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재무에 대한 그런 주당 순이익은 좀 훼손될 수는 있겠지만은 유통 주식이 그렇게 한 70%까지는 좀 증가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유상증자를
진행을 하는 게 유상증자만 된다고 한다면, 유상증자를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, 진행을 하는 게 뭐 주식 수량 금액 자체가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주가가 할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만 진행이 되면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유상증자만 진행이 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.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이제 곧이에요. 곧 이제 청약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12월 3일에 이 계좌에 돈을 좀 넣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결정을 하셔야겠죠. 이때 이제 좀 상장을 하고 이제 12월 3일에 좀 주가가 좀 디스카운트 받았다가 12월 3일에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좀 성공을 했냐 안 했냐, 청약이 됐냐 안 됐냐, 그런 부분들이 12월 4일 이후에 좀 나와주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12월 24일까지는 4일까지는 좀 반등 나왔다가 12월 24일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물량이 좀 풀리기 전까지는. 자, 그래서 당분간은 차익 실현 흐름들이라든가 주가 조정 흐름이 좀 나오더라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. 이 기업이 추후에 더 큰 성장성을 위해서 이 재무를 상환을 하면서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좀 좀 공부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좀 도움을 좀 받는 거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 조금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에 대해서 또 이 기업이 또 성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다.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이 좀 예전처럼 뭐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명쾌하게 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. 그런 부분들 천천히 좀 곱씹어 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 이렇게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좀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좀 해드리고 계세요.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하단 부분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좀 확인이 되시거든요. 3전 3승, 3전 3승, 뭐 상승, 3승, 한 종목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내역들도 다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11월 27일에 1패가 좀 나왔는데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현황을 한번 볼게요. 자, 우리 장전에는 보통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자, 공개 추천한 장원테크 이런 식으로 좀 뭐 장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아셔야 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립니다.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9시 1분 AFW 현재가 13,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14,300원, 손절가 13,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 9시 2분에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현재가 16,900원 기준가 매수, 그리고 1차 목표가 17,400원, 손절가 16,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리고, 자, 엊그저께 추천드린 장원테크 2차 매수가 2,120원이기 때문에 2,120원이 오면 2차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자, AFW가 9시 3분에 최고가 14,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. 이런 식으로 또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안내를 좀 드리거든요.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, 한 종목 보유 중, 뭐 AFW 그리고 보유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로 다 손절가를 다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좀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다. 자, 이렇게 좀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우리가 댓글로, 게시판에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. 상세하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 이 종목들이 수익률이에요. 수익률도 좀 나와주고 우리 VIP랑 무료 종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, 뭐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때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. 뭐 그렇게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.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AFW 종목 추천드린 거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렇게 또 차트로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,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균 수익률인데요.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, 좀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싶다.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, 종목 추천들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참고를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